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유리기판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기판 활용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엔비디아가 TSMC에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유리기판 사용을 더 활성화해야 하는 칩의 주문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시생산 라인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 시점 반도체와 유리기판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반도체 얘기는 일단 우리가 어제 정말 타이밍 좋았어요. 하이닉스 먼저 좀 다루면서 이야기를 넘어갈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우리가 딱 저가하면서 하고 지금 맞아요. 오늘장까지 6%가량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딱 들어갔잖아요. 참 이게 기회라는 게 항상 좀 기술적인 분석을 선행적으로 하면서 매크로나 사실 이런 살짝의 운도 좀 필요하긴 해요. 자리가 좋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뭐 아니면 이런 유리기판 아니면 로봇주 전반적으로 일단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 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에서 또 레포트가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일단 아침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포인트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의 트렌드포스 기준에서는 D램, 특히나 레거시 제품향에 대한 회복세가 올해 3, 4분기 내지는 좀 내년까지 좀 늦게 미뤄질 것이다. 하향 평준화에 대한 구간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하나의 보고서에서는 이번 2분기를 좀 예시로 삼으면서 빠르게 또 회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HBM은 현재 아직도 좋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빠르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를 최근에 좀 계속 호가창이나 여러 가지 둘러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외국계 내에서 특히나 모건 스탠리가 담더라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SK 하이닉스 13만 원 그리고 목표가 15만 원까지 하향을 내놨었던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매수를 바닥권에서 2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선 구간, 매물대 구간에 이제 진입한 상황입니다. 앞선 구간만 오늘장 내에 돌파를 해준다면은 20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반등세 빠르게 올라온 하이닉스 한번 주목해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희는 어제 들어갔는데 오늘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은 거예요? 앞서가지고 이제 19만 6천 원, 7천 원짜리만 좀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더 빠르게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 주가 자체는 딱 이렇게 저가에서 고가 딱딱 맞추면서 거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적습니다. 우리가 어제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종목에 대해서 6%를 지금 빠르게 거두고 있는 건데, 네. 중간에 지금 갈까요? 살까요? 하면은 일단 저항 넘는 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저항대가 좀 많다는 점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삼성전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삼성전기가 사실 베일에 꽁꽁 싸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KC 아니면 삼성전기 앞으로 뭐 유리기판과 관련돼 가지고는 당연히 다음 게임 체인저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다만 이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 내서 굉장히 빠르게 탈출을 했습니다. 10만 원권에서 15만 원까지 이미 올라왔다가 조정분을 30%가량 깔끔하게 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바로 접는 게 중요했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기도 지금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발점이에요. 14만 1,000원이라는 저항대를 일단 넘어서는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과 같은 좀 단기성적인 뉴스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반등과 어떤 게 지금 주도주냐, 주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크게는 없어요, 사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들 따로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여러 종목들이 지금 따로 완전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는 살아있으니까 저는 대응하자는 관점입니다. 유리기판, 뭐 삼성전기, 오늘장 내에서도 일단 나쁘지 않고 저항대 14만 원만 넘어가면 괜찮다.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라는 평가도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 시장이 지금 금리가 결국에는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결국에 뭐 트럼프의 관세 얘기 나오고 뭐 밸류 이야기 나오지만, 결과론적으로 올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이달 중순 넘어서 FOMC도 있잖아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사이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겁니다.
경기 침체가 사실로 나온다면은 금리 인하가 나올 거고요. 하지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는 괜찮다는 표현이 나왔죠.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부각되는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까지 따져보시면은 유리기판 관련주들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말고도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하나 더 있어요. 전으로 시작하는 거. 전력은 성장이 아니죠. 그거 하나 더 있으니까 이따가 그 종목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주 함께 다뤄봤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모두 저항선 딛고 올라가는지 함께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 3월과 5월에 FOMC 예정이 되어 있죠.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오늘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1시부터 부과가 됩니다. 간밤에도 관세 전쟁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25%에 한 번 더 더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캐나다 측이 미국을 향한 25% 전기료 할증을 철회하자 기존 수준인 25% 부과로 다시 한번 돌리겠다라는 언급까지 내놨어요. 관세 관련해서 정말 휘몰아치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괜히 대들면은 더 세게 맞는다. 네,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때립니다. 같이 때리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뭐 이렇게 함께 뭐 관세 맞았다고 해서 관세 부과했다가 한 대 얻어맞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일단은 원래 계획대로 시행된 겁니다. 25%에서 또 25% 추가했다가 다시 25%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관세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25% 그대로 오늘 시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철강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시행과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서 시장 내에서 받아들이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에는 일단은 뭐 앞서가지고 강했었던 뭐 문배철강이라든지 앞선 아니면은 신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추가 관세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겁니다. 대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50%로 진행됐었다면 오늘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을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주가를 올라가기 바라는 분들에게는 물론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그 부분을 주목하면 안 되죠. 관세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또 그것도 부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철강과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철강뿐만 아니라 강관, 송유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는 지금 탑픽과 베스트입니다. LNG 투자와 관련된 소식까지도 최근에 지원과 대출에 대한 지원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까지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도 물론 이 관세 관련 내용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너무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점. 다만 지금 좋다고 하는 쪽만 대응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좀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사실상 지난 시간에 종목들과 다를 거는 없어요. 넥스틸, 휴스틸, 세아강 지주 이쪽들이 대부분입니다. 넥스틸 오늘 주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넥스틸 오늘 장에 마이너스 4%가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세 이탈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아강 지주도 한번 보실게요.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꾸로 4.6%가량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LNG와 관련돼서 물론 우리가 조선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노려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조선주 대비해서 덜 간 섹터들은 관광 관련주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 말고도 더 올라갈 종목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왕고래로 빠졌었던 종목들, 화성밸브도 한번 보실게요. 자,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차트 형태 보시면은 고가권 내에서 이탈 형태가 아닌 박스권으로 조정분을 기간 조정을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최근에 이탈이 더 안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재료성만 더 붙여주면은 충분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분들 나올 확률에 대해서는 대왕고래 테마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결국 정책적으로 이걸 완전히 대왕고래 테마를 끝냈느냐? 그건 아니고 이번 달 말일 기준으로 또 추가적인 컨소시엄 그리고 입찰을 진행한다는 뉴스가 있는 만큼 LNG 개발과 관련된 포인트들은 지속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알맥 한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돼 가지고 또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또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만 시장 내에서 관심도는 지금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와 같이 아쉽지만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다만 트럼프의 정책 수혜주 좋다고만 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시자. 관세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관련 철강주 오늘은 눈에 띄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LNG 관련 모멘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행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관세에서 약간은 비껴있는 넷플릭스 관련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아이유와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가 이틀 연속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6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넷플릭스 관련주 한번 또 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콘텐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흥행이 나왔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하죠. 최근에 드라마들도 최근에 웹툰과 관련된 드라마들이 또 제작된다고 해서 웹툰 콘텐츠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아직은 못 봤는데 흥행을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흥행을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엔터 콘텐츠 좀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엔터 쪽에서 이 콘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개선이 일어나기 가장 빠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빙이나 자막 이런 부분이요? 더빙이나 자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게 VFX 기술. 그렇죠. 영상 기술이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M83이 될 것 같습니다. M83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연관성도 붙이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 M83이라는 종목이 이제 특히나 여기서 중국향에 매출이 될 거예요. 중국 이제 우리가 뭐 유럽이나 미국 하면 판타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은 무협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영화를 보시면은 오히려 정말 그 영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M83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영화사와 공급 계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중국향에 대해서 성장성과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는 M83이 명확하게 입증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 관련주 내에서는 VFX 관련주 M83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주가 차트 흐름 무너지지 않는 채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난 고가 돌파 여부는 가능해 보인다는 점. 이 종목 말고도 DOU도 한번 볼게요. 네. 웹툰 관련주 보겠습니다. Y랩 한번 보겠습니다. Y랩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10일 기준으로 단기적인 상승분이 나왔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웹툰의 드라마화가 또 가시화되면서 올라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해당 드라마에 대해서 또 인기 순위와 관련된 개봉 이후에 인기 순위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계속 성장성에 대해서는 높아진다는 거죠. 이 AI가 사실 대체하는 부분이 우리 사람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을 항상 차지를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AI를 통해서 그리는 그림도 최근에 많이 보여요. 웹툰 쪽에서도. 네. 또 여기서 웹툰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내에서는 이 종목, 콘텐츠 종목 하나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애니플러스요? 네, 애니플러스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상영을 진행하는 회사지만 이 전반적인 콘텐츠 관련주들이 가장 중요한 게 관세 무풍지대다, 관세와는 상관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다시피 소리 소문 없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수급이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종목의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시장의 불확실성 내지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 회피처로서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점과 콘텐츠 관련 섹터의 AI를 통한 또 개선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이 AI 활용으로 인해서 개선세가 들어가고 관세 무풍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M83, 웹툰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폭넓게 시장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콘텐츠주 상황 어떻게 상승을 할까라고 예상해 보면 AI 관련 모멘텀 붙어서 상승해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세 가지와 함께 우리 시장 움직임도 파악해 봤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오늘 들어가 볼 종목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앞서가지고 전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유리기판 하고 최근에 로봇주가 강하잖아요. 네. 로봇주와 꼭 같이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전고체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 17,63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고체 관련주입니다. 로봇 쪽 하면 같이 쫓아가는 짝꿍과 같은 녀석이죠. 자, 로봇 휴머노이드 최근에 어제 기준으로도 정말 좋은 빠른 반등분이 나왔습니다. 자,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고분자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최근에 아직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배터리 팩에 대해서도 무게에 대한 이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충전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안정적이고 빠른 충전과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중국 증시 내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지능과 함께 전고체 지수가 올라갔었던 이력 덕분에 전고체 지수들이 전고체 관련주들이 함께 쫓아간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 내에서도 전고체에 대한 투자, 양극재 대표 기업이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넥스트 차세대 배터리는 전고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로봇주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좀 중국 쪽까지 좀 넘어가서 볼게요. 전고체 배터리 지수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해당 지수가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럼 전고체 배터리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을 어디서 노려봐야 되냐? 좀 일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18일이에요. 18일에 중국 전고체 배터리 기술 교류회의가 또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런 교류회 내지는 이후에 기술적인 공개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앞선 구간에서 전고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상승분을 보인 이후에 살짝 낙폭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조금 더 전고체 지수 대비해서는 빠르게 조정분이 나온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지지 라인을 지금 현재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버티고 있는 만큼 상승분 대비해서 30%가량 조정 충분히 나왔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지난 25,500원을 넘어가는 21,000원을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6,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농화성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지수 관련 18일에 주요한 일정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와 종목 세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